모닝카고입니다. 오늘은 일식조리 기능사 꽂은 냄비를 할 거예요. 시간은 40분. 판서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재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갓소다시 먼저 끓이실 거고요. 그리고 손질하는 사이에 중간에 뭘 해주실 거냐면 겨자머리를 조금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무도 데쳐서 손질하실 거고, 당근도 마찬가지예요. 데친 다음에 손질을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실파를 데쳐줄 건데, 실파 같은 경우는 총 2줄이 지급이 돼요. 그럼 한 줄은 데쳐서 쓰시고 나머지 한 줄은 유부주머니에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묵이 제공이 되실 건데, 어묵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의 어묵이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썰어주시고 난 다음에 데쳐서 사용을 할 건데, 이때 판어묵 같은 경우는 5cm로 썰어준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곤약도 지급이 돼요. 곤약 같은 경우는 얘를 일정 크기로 썰어주시고 난 다음에 꼬아가지고 해주는데, 가운데 칼집을 넣어서 꼬아주시고 한번 데쳐줄 거예요. 그리고 계란은 삶은 계란이 지급이 돼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아까 데친 무, 그 다음에 곤약, 달걀을 넣어가지고 갓소다 식물을 이용해가지고 간장과 함께 졸여주는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유부 데쳐주는데, 유부 같은 경우는 한번 데쳐가지고 사용을 하시고요. 이 유부 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일본식 잡채를 넣으셔야 돼요. 근데 들어가는 재료가 조금 많아요. 뭐냐면 배추, 당근, 실파, 쇠고기, 목이버섯, 그리고 당면까지 들어갑니다. 요거를 일정 크기로 썰고 손질을 하셔가지고 간장하고 검은 후추를 밑간에서 볶아가지고 유부 안에 넣어서 아까 데친 실파 있죠? 그걸로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손질했던 모든 재료를 이쁘게 세팅해서 전골 냄비에 담아주시고 육수를 부어주실 건데, 육수는 갓소다시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갓소다시 2컵에다가 간장하고 청주, 맛술, 소금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부어가지고 한번 끓여줄 거예요. 끓여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는 쑥갓 띄어내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시죠. 뭐가 있냐면 갓소다시 끓이고 나시면 다시마를 많이 폐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다시마를 다시마 매듭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같이 세팅해서 끓여준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꽂은 냄비는 정말 내용물이 많아요. 많이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공부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꽂은 냄비에 재료 확인부터 먼저 할게요. 유부, 곤약, 어묵, 다시마, 갓소부시, 쇠고기, 계란, 당근, 실파, 무, 목이버섯, 겨자가루, 당면, 배추, 쑥갓, 그 2의 양념류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게 되면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급 재료를 받으셨을 때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달걀 같은 경우는 삶은 계란이 지급되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꼬치 같은 경우는 지급 받으셨을 때 젖지 않게 따로 보관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지급 재료 확인한 후에는 이제 재료 분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재료가 많기 때문에 조금 재빠르게 조금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고기 같은 경우는 받게 되면 키친타올에 깔아가지고 핏물을 빠질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목이버섯 같은 경우는 물에 담가서 목이버섯이 불릴 수 있게 조금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 같은 경우는요, 다른 그릇에 조금 옮겨 담으시면 되는데, 특히 어묵 같은 경우는 유부랑 곤약이랑 같이 해서 좀 옮겨 담아 주시고, 쑥갓은 찬물에 담가 주시고요. 갓소부시 같은 경우는 아마 담아진 그릇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 그릇 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 분리가 다 끝난 후에는 다시마 다시를 끓이시고 난 다음에 갓소다시를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다시마 다시부터 먼저 끓여줄게요. 냄비에다가 물은 3컵이 들어갑니다. 자, 물 3컵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마를 넣어줄 건데, 다시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겉에 분이 있거나 그러면 한번 닦아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불을 켜주세요. 자, 이렇게 가볍게 끓기 시작하시면요, 가열을 살짝만 중지하시고 다시마를 건져주시는데, 이때 다시마는 폐기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다시마 매듭을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분의 그릇에다가 빼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이 불을 끈 상태에서 갓소부시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갓소부시가 우러날 수 있게 해서 갓소다시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갓소다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 저희는 이제 도마 작업과 냄비 작업을 한꺼번에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끓는 물 반 이상 올려주시는데, 미리 끓기 전에 해주실 게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끓지는 않았는데 약간 기포가 올라선으로 따뜻한 종류의 물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밥공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겨자가루를 계량해서 겨자를 개워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큰술 정도 뜨셔가지고 겨자 넣어주시고, 여기다 이제 뭐 할 거냐면 미지근한 물을 넣어줄 건데, 자, 여기다가 미지근한 물을 한 작은술 조금 안 되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섞어줍니다. 섞어서 밥공기에 싹 붙을 수 있도록 얘를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겨자 같은 경우는 와사비 가루랑 다르게 발효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좀 삶는 것도 많고 데치는 것도 많아요. 그 과정 중에 요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겨자 개워서 준비해 놓으시고,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끓는 물에 넣으셔가지고 물 바글바글 끓을 때 냄비 뚜껑에다가 올려가지고 겨자 발효를 진행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아직 물이 발효 끓지 않기 때문에 발효는 진행을 안 하고요. 자, 이제 바로 뭐 해줄 거냐면 삶을 거를 조금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삶을 게 지금 뭐가 있냐면 당근, 무 이렇게 필요한데, 이 중에 주의하실 건 뭐냐면 무는 그냥 다 넣으셔도 돼요. 근데 당근 같은 경우는 저 유부주머니 만들 때, 잡채 만들 때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근에서 일부분을 조금 빼주시고 그 다음에 삶는 작업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당근 같은 경우는 유부주머니에 들어갈 거 약간만 몇 장만 조금 빼주세요.
한 3, 4장 정도만 빼셔가지고 얘는 준비를 합니다. 저는 한 4장 정도 빼서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유부 주머니 할 때 들어가고요. 자, 요거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 같은 경우는요, 이대로 삶게 되면 잘 안 익어요. 그래서 반 정도 잘라가지고 삶아주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삶을 거 준비해놓으시고, 그러고 이제 바로 삶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다그만한 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당면을 일단 불려주셔야 돼요. 불린 다음에 당면을 삶으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당면 준비하시고, 옆에 아까보다 온도가 조금 올랐어요. 작업하시면서. 그러면 물을 넣어서 약간 미지근한 물에 당면을 불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당면이 불릴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냄비에 뭐가 들어가요? 무하고 그 다음에 당근을 넣어줍니다. 보통 무하고 당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분 정도 안쪽으로 삶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겨자바루를 같이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치는 거는 겨자바루 다 끝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데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뚜껑을 덮고 이제 겨자바루와 함께 삶는 거를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저는 김이 나오는 구멍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밥공기를 뒤집어서 놨을 때 이 공기구멍이 밥공기 안에 들어가질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간혹 가다가 시험장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에 그 숨구멍에서 공기구멍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요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밥공기가 아예 덮어져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안에 있는 겨자 반죽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공기구멍 피해서 올릴 수 있게 조금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겨자도 최소 5분 정도 발효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겨자 발효 다 끝났을 때 빼주시고, 그 다음에 당근하고 무도 빼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데치는 작업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5분 정도 지났으면 겨자가 발효가 다 됐을 거예요. 이때 냄새 맡지 마시고 요거는 바로 뒤집어서 접시에다가 놔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거 하나씩 데쳐줄게요. 자, 일단 삶아진 거 뚜껑 열어서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찬물 준비하셔가지고요. 요거 이제 하나씩 물에 좀 담가줄 거예요. 자, 물도 담가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당근도 이렇게 담가주세요. 내가 충분히 식히고 있는 동안 이제 나머지 거를 하나씩 데쳐줄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 실파가 보통 2줄이 지급이 되거든요. 2줄 중에 1줄 같은 경우는 데쳐서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다가 실파 들어가요. 실파 넣어서 한번 데쳐주시고요. 이 실파 같은 경우는 유부주머니 묶을 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파 다 데쳤으면 찬물에 담가서 준비를 조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데칠 거냐면, 저희는 요거 아까 불려놓은 뭐예요? 요거 당면도 한번 삶아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준비해서 이 불려놓은 물 정리하고요. 이제 당면을 삶아줍니다. 보통 당면 같은 경우는 불렸기 때문에 너무 오래 삶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삶아주시고요. 보통 한 1, 2분 정도만 삶아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당면이 어느 정도 삶아졌으면 요거는 건져주시고 바로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찬물에 가볍게 헹궈가지고 이제 옆에다 그릇에다 좀 빼주시고, 자,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뭐 할 거냐면 곤약하고 그리고 유부, 그 다음에 어묵을 지금 데쳐줄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거면 곤약 같은 경우는 그냥 데치지 말고 조금 모양을 잡아서 해주실 거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곤약은 이렇게 썰어가지고 보시게 되면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칼집을 넣어주시는데 한식 배우신 분들은 이거 조금 편해요. 해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쵸? 근데 양옆에는 할 필요 없어요. 해서 위에 칼집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꽈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칼집 넣어서 얘도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꽈주시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개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일단 지급받은 거 다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꽈서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꽈는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바로 뭐예요? 데치는 작업 들어가요. 자, 끓는 물에다가 곤약 넣어주시고 한번 데쳐줄게요. 곤약을 데치는 이유는 조금 잡내가 있어요. 그래서 잡내 제거용으로 조금 데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는 좀 이따가 졸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곤약 한번 데쳐가지고 준비를 하고요. 다 데쳤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찬물에 헹궈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옆에 물기 닦아서 옆에다가 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데쳐요? 유부를 데쳐줄 건데, 보통 데칠 때요, 깨끗한 거 먼저 앞전에 야채랑 이런 거 데쳐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기 있는 거를 나중에 데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유부 보시면 일단 담가주시고, 얘가 아마 둥둥 뜰 거예요. 그럼 한 번씩 눌러가면서 유부의 기름기를 조금 제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부 기름기 제거했으면 이제 건져서 어떻게 해요? 얘도 찬물에 한번 씻어주는데, 씻어줄 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렇게 일단 씻었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손으로 가볍게 한 번만 눌러서 물기를 납작하게 빼주셔야지 좀 이따 유부 주머니 만들 때 편해요. 자, 이제 옮겨주시고, 그 다음 뭐 데쳐요? 어묵을 데쳐주는 근데 어묵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데치게 되면 어묵이 조금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만 이렇게 해서 한 10초 내외 정도로만 해서 기름기만 조금 제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묵을 데쳐줍니다. 자, 데쳐졌으면 이제 하나씩 건져서 얘를 이제 찬물에 헹궈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건져서 헹궈주시고, 잘 안 건져질 때는 스푼까지 이용하셔가지고 같이 건져주시면 돼요. 아니면 저는 그냥 바로 퐁당 담궈서 데치는데, 데칠 때 그냥 채로 데쳐도 상관은 없으시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데치는 방법 말고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한 번씩 부어가지고 데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찬물에 헹궈가지고 얘도 그릇에다가 옮겨
데치는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제 가소다시를 걸러내시고 난 다음에 조리는 작업으로 조금 들어가셔야 돼요. 자, 볼 하나 준비하시고 채반 준비하시고 여기다가 깨끗한 면보를 올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어떻게 해요? 아까 만든 가소다시를 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걸러주시고 자, 위에는 요것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 하실 거냐면 저희가 조릴 거를 이제 준비를 할 건데 조릴 거는 아까 데친 곤약, 그 다음에 무, 그 다음에 삶은 달걀을 졸여줄 건데 달걀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삶으실 필요가 없어요. 삶은 달걀이 지급되니까 껍질만 벗겨서 사용하시면 되고 곤약 같은 경우는 저희 어떻게 했어요? 아까 데쳐가지고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무 손질을 조금 해줄 건데 무는 이대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얘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동그란 모양을 조금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그릇 옆에 준비하셔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요? 각 부분을 조금 다듬어 주시면서요. 이렇게 모서리 정리를 조금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모서리 정리해 주시고요. 만약에 아까 얘를 삶을 때 내가 껍질 제거를 못했다 그럼 이때 조금 껍질 제거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밤톨 모양으로 얘를 모서리 정리를 합니다. 자, 근데 모서리만 깎아서 만약에 동글동글하게 안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깎아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서리 정리를 해주세요. 이제 나머지 한 개도 아마 시험장에서 무가 그 지급된 수량만큼 지급된 그람 수만큼 나오게 되면요. 많으면 3개, 적으면 2개 정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저는 수량을 좀 2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겉에 모서리 정리해서 조릴 거를 준비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까지 끝났죠. 그럼 보시게 되면 요 무, 그 다음에 아까 데친 곤약, 그 다음에 달걀까지 해서 조리는 작업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손질이 끝난 재료를요 졸여줄게요. 자, 일단 가소다시를 준비를 하는데 한 컵 정도 준비를 합니다. 자, 냄비에 한 컵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아까 손질한 달걀, 그 다음에 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곤약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때 뭐가 들어갈 거냐면 간장이 한 큰술 정도 들어갑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간장은 조금 색이 진한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큰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예요? 불을 켜줄 거예요. 불을 켜서 얘를 졸여줍니다. 중간중간 하시는 작업은요. 섞어주시면서 얘를 조금 어떻게 해요? 색이 고루고루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조리는 과정 동안 저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유부주머니에 들어가는 잡채를 조금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하나씩 썰어 줄 건데 아까 여분으로 빼놓은 당근 있죠? 데치지 않은 거 요거 준비하셔가지고 얘는 채를 썰어 줍니다. 길이는 따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너무 짧지 않게 정도 해서 4, 5cm 정도로 썰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근을 채 썰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옆에 조리면서 옆에 유부주머니에 들어가는 재료 준비를 합니다. 해서 당근채가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럼 쓰레기 그릇에 한번 버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따로 여분의 그릇이 있으시면 그 그릇에다가 잡채할 건 따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해서 준비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추가 지급될 건데 배추 같은 경우는 너무 길다, 옆부분이 지저분하다 그럼 한 번만 잘라서 정리를 하고요. 옆에는 이제 졸여주고 있으니까 중간중간 불 조절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 뒤적뒤적 섞어주는 작업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해서 이렇게 해서 얘는 그냥 채 썰면 되고요. 이 부분이 약간 두꺼우니까 한번 저며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 두꺼운 건 한번 정리하고 썰어서 얘를 채를 썰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채를 썰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채를 썰어 준비를 할게요. 자, 이렇게 채 써는 사이 옆에 보시게 되면 졸여주고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면 이게 동시 작업이 안 되는데 오늘은 조금 이게 과정이 많아서 제가 지금 동시 작업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중간중간 저어주면서 보세요. 아까 바닥에 닿았던 달걀 같은 거 벌써 색이 들었죠. 그리고 무도 뒤집어 가면서 졸여주시고 특히 무는 껍질을 안 벗기신 다음에 졸이시게 되면 색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껍질을 꼭 벗겨서 조리를 하시고 불 살짝만 줄여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조릴 때 뚜껑을 절대 접지를 마세요. 이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자, 이제 목이버섯도 손질을 할 건데 목이버섯 같은 경우는 절대 칼로 써시는 게 아니라 얘는 손으로 뜯어서만 준비하시면 돼요. 자, 불린 건 지금 손으로 뜯어서 이렇게 뜯어서 해주시고 얘도 뜯어서 그래서 얘도 잡채할 때 들어갑니다. 자, 해서 어떻게 물기 한번 제거해서 여분의 그릇에다가 옮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당면. 당면도 길이를 맞추면 좋은데 얼추 그냥 줄만 맞춰주시고 너무 길지 않게 해서 4에서 5cm 정도로만 끊어가지고 준비를 해서 옆에다가 놔주세요. 그걸 갖고 와서 이렇게 한번 놔주시고 얘도 정리해서 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실파를 썰어줄 거예요. 실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갖고 오셔가지고 아이고 시끄러워라. 지저분한 거 있으면 한번 정리하고 썰어주는데 앞에 이 머리 부분이 너무 크다 그러면 칼등으로 한번 쳐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어떻게 얘를 한번 갈라주셔도 돼요. 자, 여기서 갈라주시고 난 다음에 얘도 길이 얼추 맞춰서 좀 썰어줍니다. 해서 4에서 5cm 정도로 해가지고 잡채에 들어가는 거 썰어서 준비해서 얘도 옆에 놔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뭐냐면 소고기예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핏물 빠지게 해서 준비가 됐으면 정리하고 너무 두껍지 않게 저며가지고 얘를 차례 썰어줄 거예요.
시험장에는 내가 원하는 것처럼 딱 얼린 거는 안 나와요, 고기가. 그러니까 얼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녹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기 얇게 저며서 됐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요? 채 썰어줄게요. 해서 밀고 당기면서 채를 썰어줍니다. 자, 중간중간 또 냄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얘는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밀고 당기면서 썰어주시면 부위가 훨씬 잘 썰려요. 집에서는 연습하실 때요, 굳이 소고기 살 필요 없으시고요, 돼지고기 사가지고 연습해도 돼요. 저는 촬영을 하니까 어때요? 재료 다 준비해야 되니까 쇠고기 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옆에 놔두시고, 그 다음에 도마 정리 한번 해주시고, 칼 한번 닦아주시고. 시험장에서 같은 경우는 옆에 개수대가 있으니까 개수대에다 한 번씩 닦아주시고 해주시면 돼요. 자, 옆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졸여주고 있어요. 언제까지 얘는 졸이냐면요, 바짝 졸이시는 거예요. 근데 타지는 않게. 국물이 다 졸아들어서 이 간장색이 무하고 당근 그리고 곤약에 들어갈 때까지만 요거를 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직 저는 안 졸여졌기 때문에 요거 하면서 한 가지 작업을 또 해줄 거예요. 뭐 할 거냐면 다시마 매듭을 만들어 주시는데, 지급받은 다시마는 보통 10cm 정도예요. 그거를 이제 물에 넣고 얘를 끓여가지고 다시마 다시를 만드시고 가스오다시를 만드시면 다시마가 커져요. 얘는 사이즈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편하려면 짧은 걸로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길게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뭐 사이즈는 따로 없으니까 뭐 지정을 해드린다면 1cm 내외 정도로 얘를 썰어주세요. 하다 끊어질 수 있으니까 몇 개 더 만듭니다. 한 일단 전 3개 정도 썰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요. 매듭은 쉬워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묶어주세요. 근데 얘를 이렇게 묶나서 어떻게 돼요? 풀어져요. 그래서 좀 당겨가지고 바짝 다시마 매듭을 좀 해주는데, 이때 하다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꽉 잡아당기세요. 안 풀어지게 이렇게.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해주는데, 간혹가다 이게 너무 미끄러울 거면 어떻게 해요? 행주 또는 면보로 잡고 한쪽을 잡고 잡아당기시면 조금 단단하게 묶어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 것도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해서 꽉 묶어주게 해준 다음에, 옆이 너무 길다 그러면 살짝씩만 좀 자르세요. 이거는 몇 cm로 맞춰라 몇 cm로 맞춰라 이런 요구사항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듭 부분 정리를 해가지고 옆에다가 놔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목까지 준비가 됐어요. 매듭까지 준비가 됐고요. 요거는 조금만 더 졸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졸여졌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그릇에다 옮겨줍니다. 자, 불 꺼주시고. 자, 이때 주의할 거, 냄비를 절대 도마 위에다 올리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도마 위에다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젖은 냉조 놔두신 상태에서 옮겨주시면 되고요. 저는 달걀, 그 다음에 무, 곤약을 그릇에다 옮겨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옆에다 빼주시고, 그다음 이제 비닐. 자, 이렇게 해서 곤약까지. 이거 안 되니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옮겨서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잡채를 조금 볶아줄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작은 후라이팬 쓰는데 시험장에서는 조금 큰 후라이팬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놔주신 상태에서 이제 뭐가 들어가요? 기름이 들어갑니다. 한 바퀴 정도 넣어주시고, 얘는 이제 볶아주실 건데 주걱으로 볶아도 되고요, 뭐로 볶아도 돼요. 젓가락으로 볶아도 상관은 없으세요.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들어갈 거는 뭐가 들어가냐면 소고기가 먼저 들어갑니다. 자, 소고기 먼저 넣어서 준비하고요. 이때 볶아가지고 충분히 어떻게 해요? 다 익혀주세요. 젓가락을 살살살살 풀어가지고 다 풀어주세요. 그래서 한 80~90% 익었다고 하면요, 그냥 야채 그냥 넣어가지고 볶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념은 많이 안 하고요. 간장 조금 하고요. 그 다음 뭐 들어가요? 후추 정도만 넣어준다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이제는 당근 들어가고요. 당근 볶아주시고, 그 다음에 실파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추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이버섯도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볶아졌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당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당면을 넣어서 볶아주는데, 이때 고루고루 섞일 수 있게 조금 볶아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볶아줬다 그러면 양념을 하실 건데, 양념은 이제 간장 조금 들어가요. 근데 간장은 많은 양은 쓰지 마시고 그냥 밑간할 정도로만 하셔가지고 조금만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요? 후추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양념만 하셔가지고 얘는 뭐 간을 맞춘다든지 뭐 완전 맛있게 만드는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다 볶아졌으면 이제 불 끄시고, 저는 요거를 한번 닦아서 아까 재료 담았던 그릇에 조금 옮겨줄게요. 그래서 옆에다가 옮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옮겨졌으면 이제 바로 뭐 하실 거냐면요. 얘를 조금 식혔다가 바로 하셔도 되고요. 나는 조금 시간이 급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유부주문에 드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식는 시간이 약간 필요할 것 같아서 옆에다 빼놓은 상태에서 이제 뭐 할 거예요? 아까 저희 데쳐놓은 당근 기억하세요? 요 당근. 얘를 뭐 할 거예요? 이제 매화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쓰레기 그릇 하나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얘가 너무 크면 한번 돌려깎기 하셔가지고 얘를 정리를 조금 하세요. 이렇게 해서. 삶고 난 다음에 손질을 해도 되고요. 삶기 전에 손질하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뭐 이건 크게 상관없어요. 해서 하시고 너무 두껍다 싶으면 한번 라인 정리하시고 얘도 마찬가지. 한 번 더 라인을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얘는? 자, 가운데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몇각형? 오각형은 육각형 만들어주세요. 오각형 만들어주시고 잘라주세요. 자, 오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바로 옆에다 쓰레기 그릇 옮겨주시고 홈을 파줄 거예요. 하나 파주시고 옆에 제거하시고 하면서 그냥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얘도 옆에 하시고 홈 파주시고 한 방향으로만 일단 가는 거예요. 가운데 넣고 옆에 홈 파주시고 다시 한번 똑같이 가운데 넣고 홈 파주시고 5면을 다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넣고 홈 파주시고 그 다음에 돌립니다. 방향 돌려서 똑같이 파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고 안 떨어진 건 떨어뜨려 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부분 각 있죠. 요거를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한 점이 만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한 점이 만나게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는 꽃잎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꽃잎 만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잡아서 꽃잎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잡아서 꽃잎 만들어주시고 얘도 똑같이 5개를 꽃잎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예요? 매화꽃이 완성이 됐죠. 그쵸?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거 하는 사이에 어때요? 어느 정도 식었을 거예요. 식었으면 이제 바로 뭐예요? 저희는 유부는 넣어줄 건데 아까 데친 실파 있죠? 실파 갖고 와서 물기 제거해 놓으시고 얘로 묶을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 2줄밖에 제공이 안 돼요. 한 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잡채에다 넣어줄 거고 나머지 한 줄 같은 경우는 묶어준 데 사용을 하니까 얘를 이렇게 정확히 반을 나누셔가지고요. 뭐 쭉 찢으셔도 되고 아니면 칼 이용하셔서 이렇게 반을 나눠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유부 주머니 넣어줍니다. 자, 유부 같은 경우는 앞부분 한번 잘라가지고 준비하시고요. 요거를 팍 벌리시면 찢어져요, 속이. 살살살 벌리면 양쪽이 정확한 반으로 해서 주머니가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젓가락 준비하시고 집에서 드실 거면 많이 넣으세요. 근데 시험장은요, 많이 넣으시면 매듭 묶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히요. 일단 잡고 조금 넣으세요. 저는 아직 조금 덜 식긴 했는데 아마 시험장에서도 이거 충분히 식힐 정도로 시간은 안 될 거예요. 아마 넣어주시고 묶을 수 있을 정도만 넣으시는 거예요. 손하고 젓가락 같이 사용하셔서 넣어줍니다. 네, 모기도 하나 넣어주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채우냐면 3분의 2 정도만 채워서 이거를 묶을 거고 다시 한번 얘도 마찬가지예요. 올려서 당면 넣으시는데 일단 잡은 거까지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는 모기로 한번 위로 눌러줘요. 조금 모기 큰 면으로. 자, 이렇게 해서 됐죠. 볶은 건 남아도 돼요. 정리하고 얘를 묶어요. 묶었죠. 그런 다음에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묶을 부분 좀 만들고 옆에 지저분한 거 정리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리세요. 됐죠? 이러고 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묶는 거예요. 근데 실파가 생각보다 많이 미끄덩거려요. 한 번 묶었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묶어주세요. 총 몇 번을 묶어요? 2번을 묶어야지 그나마 얘가 풀리지가 않아요. 좀 이따 매듭 한번 잘라줄 거고요. 다시 한번 손으로 콕콕콕 넣어주시고 이제 실파 또 준비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앞을 한번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잡고 이렇게 해서 잡아서 돌려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하다가 엄청 끊어먹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수업하다가 빨리빨리 수업하면 어떻게 돼요? 저도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면 꽉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냥 바로 묶으세요. 한 번 더. 잡아당기려고 하다가 실파 몇 개 없어요. 그거조차도 폐기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럼 얘는 너무 길죠? 모양 안 예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살짝 잡고 한 번만 잘라주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살짝 잡고 한번 잘라줍니다. 해서 유부 주머니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손질한 꼬지 냄비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냄비 세팅을 조금 해놓을게요. 자, 전골 냄비는 저는 따로 구매를 해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참고로 시험장 가시면 갖고 가실 필요 없어요. 시험장에 있고요. 만약에 제공을 안 해준다라고 하시면, 거기 시험장 가시면 뭐 육수 끓이고 할 때 쓰던 냄비 있죠?
그걸로 그냥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냄비 옆에다 놔둔 상태에서 이제 재료를 하나씩 세팅하는데 아까 대추나무 기억하시죠? 그쵸? 이거 기억하시고 꼬지가 2개가 대꼬챙이. 이 대꼬챙이 아마 조금 더 긴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 지급되면 여기다 이제 꽂아주는데 보통 파나목 같은 건 어떻게 하실 거냐면 얘는 5cm 정도 잘라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잘랐죠? 반 자르고 이렇게 반 자르고 해서 얘를 꽂아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이걸 좋아해서 이것도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것도. 시험장에서 거기에 뭐 어떤 어묵 제공된다고 나오는데 그 어묵을요, 두 꼬지 동일하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동그란 어묵도 잘라서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꼬지 준비하셔가지고 얘를 해줍니다. 저는 여기다 요거 하나 꽂아주고 얘도 하나 꽂아줄게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접어서 한번, 얘도 이렇게 접어서 한번, 그 다음에 얘도 하나 넣어주시고 그냥 종류별로 이쁘게만 꽂아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완자 어묵 하나 넣어주고요. 마지막에 이걸 좀 안 빠지게 하려면요, 꼭 마지막에 완자 어묵 꽂아주시면 좀 덜 빠져요. 이렇게 됐죠? 그럼 요거 보면서 똑같이 만들면 돼요. 하나 더 넣어야겠다. 하나 더 남아서 이렇게 조그만 거 완자 어묵 같은 거 꽂아주시면 좀 덜 빠져요. 됐죠? 좀 어묵을 좀 격하게 많이 준비해서 제가 요건 빼야겠다. 이렇게만 좀 할게요. 저는 어묵을 좀 많이 준비해서 그냥 이쁘게만 꽂는데 시험장에는 지급받은 어묵 다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준비하시고 얘도 밑에 하나 꽂아주시고 얘도 접어서 이렇게, 얘도 접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그리고 어묵 사려고 마트 가셔가지고요, 그냥 종류별로 다 사지 마시고요. 잘못 꽂았네. 이거 먼저 꽂고 갈게요. 종류별로 다 사지 마시고요, 그냥 모든 어묵이라고 팔아요, 한 봉다리. 그거 사다가 연습하시면 돼요. 자, 다시 꽂아주고 꽂아주고. 뭐 똑같이 꽂으라는 요구사항은 없는데 그래도 동일하게 해야지 모양이 이쁘니까 해서 하나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면 동일한 어묵 모양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냄비에다가 이런 식으로 놔줄게요. 이제 보이는 방향으로 제가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놔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유부 있잖아요. 아까 매듭 묶어놓은 유부. 요것도 세팅을 해주세요. 양 옆에다가 조금 이렇게 해서 놔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곤약이 총 3개가 나왔는데 3개 말고 그냥 2개만 올려줄게요. 아, 근데 3개 다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놔주시고 그 다음에 무도 양옆에. 굉장히 푸짐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놔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든 매화 있죠? 매화도 한 귀퉁이에다가 놔주세요. 그 다음 이제 계란이 문제인데 계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양을 좀 이쁘게 내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안 내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다 틀려요. 근데 모양을 이쁘게 낸다고 뭐 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깨지지 않게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반 잘라서 올리는데 주의할 거는 얘를 이렇게 반 자르시고 양 끝에를 잘라서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자르다가 노른자가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끝에를 먼저 살짝 잘라요. 쓰게 만들어주세요. 얘도 마찬가지 끝에 살짝 잘라서. 이때 조심할 거 너무 잘라가지고 뭐 하시면 안 돼요? 노른자 보이지 않게 하시고 쓰면 돼요. 해서 이제 반을 잘라줍니다. 살짝만 잘라서 준비하고 됐죠? 이렇게 해서 한쪽에다가 저도 좀 냄비가 약간 작아가지고 제가 조금 조절을 약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놓고 계란도 뭐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간혹 가다가 그 곤약하고 무하고 달걀 조리실 때 잘라서 조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면 되는데 끓일 때 쑥갓은 나중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육수를 넣고 끓일 거예요. 근데 육수는 갓소다신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갓소다신물을 2컵을 저희가 사용을 할 거예요. 자 2컵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3컵 정도를 넣고 한 거예요. 그래서 2컵 정도 넣어서 이 국물을 준비하시고 여기다 양념을 하실 건데 간장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이 제공이 안 돼요. 보통 30ml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릴 때도 사용하고 색깔 낼 때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볶을 때도 사용하니까 조금 나눠 쓰시고 얘는 간장이 한 큰술 정도 안 되게 조금 약간만 넣어주세요. 한 반 큰술보다 조금 많게 해서 됐죠. 넣어서 풀어주시는데 주의할 거는 참고로 저희 집 간장이 굉장히 색이 진해요. 집에서 했을 때 선생님이랑 왜 색깔이 다르지? 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이제 맛술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요? 청주. 그리고 청주 사신다고 백화소 이런 거 사지 마시고 그냥 집에 있는 소주 쓰세요. 저는 촬영할 때 어디 거지? 참이슬 오리지널을 씁니다. 이렇게 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요? 소금 들어가요. 소금은 수저 끝에 조금만 해서 양으로 치면 뭐 한 8분의 1작업술 정도 조금만 넣어서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시게 되면 이제 육수가 준비됐죠. 요거를 부어줍니다. 부어주시고 이제 끓여줄 거예요. 이 사이 동안 저희는 뭐 할 거냐면 이제 아까 발효시킨 겨자 있죠? 요거를 이제 손질을 할 거예요. 자, 싹 긁으세요. 어우 매워.
발효됐는지 확인한다고 얼굴 갖다 대지 마시고 갖고 와서 동글동글동글하게 만드세요. 됐죠? 그다음에 요거 장식해도 되고요. 뭐 안 해도 되는데 위대로 그냥 담으셔도 돼요. 요렇게 한번 칼집 넣어서 준비를 하고요. 요거를 어디다 올릴 거냐면 종지 하나 깨끗한 거 준비하시고 간장을 여기다 좀 담아주세요. 살짝 담아주시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겨자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출할 때 요거까지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저는 더 끓여야 되니까 조금 더 이제 끓여줄게요.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요. 이제 여기다 다시마도 넣어줄게요. 다시마 매듭진 것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중간중간 뭐 해주셔야 되냐면 거품을 살짝씩 제거를 해주세요. 거품 제거해서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 조금만 한 30초 정도만 더 끓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30초 정도 다 끓였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세팅을 할 건데 다 끓였으면 가열 중지하시고 쑥갓을 올려줄 거예요. 쑥갓은 잎부분만 뜯어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살짝만 들어서 이렇게 장식을 조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담아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걸 세팅을 할 건데 세팅이라는 게 따로는 없고요. 얘를 옮겨서 이제 갖다 내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시험장에서는 일식 같은 경우 그릇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6개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릇이. 그렇기 때문에 갖고 나갈 때 도마에다가 담아서 갖고 나시는데 도마 위에 그냥 올려서 담아내시는 게 아니라 행주, 마른 것 또는 젖은 거 다 준비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꼬지 냄비 그리고 요거 종지까지 같이 해서 담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굉장히 과정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실 게 뭐냐면 빼먹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출하기 한 5분 전쯤에 다 완성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담으셔야 돼요. 안 담은 거 있으면 담아서 제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잘 타요. 저도 아까 촬영하다 살짝 타서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면 잘 타니까 이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도마에 담아서 갖다 대시고 도마만 빼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메뉴입니다. 집에서 연습 한번 해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공부 조금 많이 해주세요.